그 글리포세이트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급증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글리포세이트 사용으로 인해서 암이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연구나 보고가 실제로 있습니까? 우선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암 종류가 대장암이라고요. 이거 보면 2000년도에는 10,000명 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그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대장암이. 네,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네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대장암이 걸리는 이유가 육식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서구식 시기 때문에 대장암이 예. 많이 근데 이제 생긴다고.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 같은 데는 육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해서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논문은 2015년도에 스테파니 세네프 교수라고 그 MIT 교수예요. 이제 이분이 쓴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실상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철저히 잘했어요. 이게 상용화 되기 전에. 어떠한 것까지 나오냐면은 글리포세이트가 쥐의 어떤 부위에 가장 많이 축적되는가 이것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데가 여기 보면은 뼈예요, 뼈. 30.6, 뭐 19.7. 다른 데서는 뭐 0. 몇 대인데 뼈는 30.6과 19.7이래요. 그리고 본 메로, 이거는 골수예요. 골수는 면역 세포를 만드는 데예요. 거기에도 많이 축적돼요. 그러니까 이제 골수에 글리포세이트가 축적된다는 것은 이 면역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콜론, 그러니까 대장에 상당히 많이 축적돼요. 11.0, 9.20.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GMO를 섭취하던가 이랬을 때 이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장에 많이 축적된다는 얘기죠. 대장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국 사람의 음식에는 이 내장을 꽤 먹어요. 내장. 뭐 내장탕이니 이런 거. 그리고 이 뼈를 푹 가서 곰탕이니 설렁탕이니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먹어요. 가장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축적하는 부위를 한국 사람은 선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육류를 섭취한다 그러면은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옥수수나 콩을 사료로 먹는 그 가축들의 몸에 훨씬 고농도로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농축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를 네. 한국 사람은 선호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런 거 안 먹어요. 네. 설렁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장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구인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이제 있군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부위가 사용되는 게 이제 뭐 대장이니 이런 게 사용되는 식품이 사료, 그러니까 이제 개나 고양이가 먹는
식품, 그리고 소세지나 핫도그 이런 데도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왜이그 형태를 알 수 없게 이제 갈아버리는 거예요. 예예 이게 핫도그니 뭐 이런 게 해메인이 이런 거 먹는 사람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네, 발암률이 한 6배 정도 높다고 그 이유 나오더라고요.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거기 다른 뭐 화학 성분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도 네, 있겠지만 아질산 다른 같은 거. 이유는 글리포세이트가 만유 함유된 그 부위를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유방암 증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996년이면은 이제 FDA에서 그 글리포세이트가 승인 받은 그 다음 해가 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거의 이 당시는 GMO 섭취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증가했죠. 96년도에는 유방암이 3,800명이었는데 굉장히 적었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는 이게 지금 4배 정도가 증가한 4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한 15년 사이에 예, 4배가 예, 증가한 예. 거네요. 그럼 이렇게 급격히 유방암이 증가한다면은 제대로 된 국가라면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이걸 제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은 한국과 같이 이렇게 유방암이 증가했는데 이게 노란 막대기가 유방암 증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빨간 선은 글리포세이트 사용량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상관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상관관계가 이 R이 0.937호 이거는 엄청나게 강한 상관관계예요. 웬만한 통계에서는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 이 R이 이렇게 높은 게 나오지가 않아요. 네, 상관계수는 보통 0.2 이상이면 좀 유의하게 볼만하다 이렇게. 예, 유의 확률도 0.0001이네요. 예. 상당히 유의하게 나오네요. 예, 네. 이렇게 높다는 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문제하고 연관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그게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인과관계. 이거는 2013년도에 태국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야, 이게. 이게 글리포세이트가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그러니까 여기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유방암을 증가시킨다는 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방암이 갑자기 4배씩이나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네, 지금 보니까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가 거의 5배 내지 13배 증가를 해가지고 예, 이제 암 증식을 그만큼 빠르게 만든다. 예, 그렇죠.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정부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식약처에 있는 전문가들 이런 걸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들도 조금만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온 지 벌써 오래된 거거든요. 네, 2013년이면 거의 한 10년 전 거네요. 예. 아마도 그 GMO에 대해서 가장 잘된 논문이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의 논문이에요. 왜 이 양반이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은
GMO가 안전하다고 그 몬산토가 발표했는데 그 연구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오랫동안 싸워서 강압적으로 그 정보가 공개됩니다. 근데 몬산토의 논문을 보니까 90일까지만 했어요. 90일까지만 했는데 신장과 간에 손상이 나타나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우스 실험인가요? 예. 쥐 갖고 실험한 거죠. 90일까지만 했어요. 90일까지만. 그래서 이 세랄린 교수가 이건 긴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걸 2년을 합니다. 일단 2년을 하니까 이 쥐한테 이런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랄린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뭐를 보여주냐면은 이게 왼쪽은 암놈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순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위에는 GMO를 복용한 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운드업,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 그러니까 GMO에 뿌려지는 그 제초제가 라운드업이라고 해요. 라운드업. 그리고 제일 밑에는 GMO와 라운드업이 같이 뿌려진 거, 그러니까 GMO에 라운드업이 뿌려진 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위에 거하고 제일 밑에 거하고 이 다른 점은 여기 이 GMO에 라운드업이 뿌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라운드업이 없어요. 제일 밑에 것은 GMO에 라운드업이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점선은 대조군, 그러니까 GMO를 복용한 쥐와 GMO를 복용하지 않은 쥐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 복용하지 않은 쥐가 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조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점선, 그 대조군, 그러니까 GMO를 복용하지 않은 쥐에 비해 이 종양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암놈이 순놈보다 종양이 더 많이 생기죠. 이 모든 세 조건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종양이 생기는 때가 바로 여기라고요. 여기가 90일이에요. 90일.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몬산토는 그 실험을 90일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0일 지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몬산토의 연구 결과는 그래놓고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는 게 검출되려면 일정한 크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몬산토는 90일 이상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90일까지만 데이터를 기록을 남긴 거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아니 아주 이제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증거는 없지만은 기가 막히게 90일까지 딱 했다는 걸 보면은 정황적으로 딱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이 뭐 한두 개로 발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한 예, 10만 개 이상 돼야 되는데 사람도 뭐 어느 정도 1000만 개 이상 돼야지 이게 검출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을 보고 천재적인 악마라고 그래요. 천재적인 악마. 저거는 뭐 그렇게 천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저거는 은폐가 가능한.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또 용인을 한다는 게 사실 참 참담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 서비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공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또 그런 이제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데이터들을 허가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사용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가 공공 서비스라기보다는 공공 착취? 약간 이제 표현하자면은 국민들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세금을 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을 착취하는 상당히 배은망덕한 현상이네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게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의 외국 기업들이 뭐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장악하고 있어요. 요직에 있는 관료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게 돈하고 연관돼 있는 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런 그 돈이나 이런 뇌물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식의 뇌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엮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제 이 사람을 부패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돈이거든요. 이제 이게 한국의 부패는 이 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서양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약점을 잡고 물어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앱스틴 소아 성애자. 예, 이게 그런데 엮어놓고 소아 성애자 행위를 하도록 해놓고 사진을 찍어놔서 그 약점을 잡고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코가 끼도록. 이제 한국에도 뭐 얼마나 그런 작용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치인들도 그런데 엮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떤 그 예방하거나 견제되거나 제어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하고 연관된 건데 이것도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